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1 2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22차 시인데요. 오늘 할 내용은 교과서 90페이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볼게요. 2016년 1월 24일 그 한파가 왔죠. 그러면서 제주도에 폭설이 내렸는데요. 이때 이제 모든 그 공항에 있는 항공편들이 결항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주의 기온은 섭씨 마이너스 5.8도를 기록했는데요. 1월 기온으로는 93년 만에 최저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제주도에 폭설이 내린 까닭은 무엇일까? 자, 요거는 지난번 아마 전전 강의겠죠? 거기에서 이제 기단의 변질, 기단이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성질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학습했는데요. 자, 한파를 일으킨 기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시베리아 기단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황해죠. 서해안을 건너게 될 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습도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열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공기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눈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눈 구름으로 폭설이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상이란 무엇이냐? 자, 악기상, 이제 기상이 나쁜 거죠.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위험을 일으키는 기상현상을 그냥 넓게 악기상 이렇게 부르고요. 근데 이 악기상들을 보게 되면 규모가 대체로 작고, 그 다음에 오래 지속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로는 이제 뭐 뇌우나 국지성 호우, 폭설, 강풍, 우박, 황사 등이 악기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뇌우를 보게 되면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뇌우 이렇게 불러주고요. 돌풍, 호우, 우박, 폭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90페이지랑 91페이지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인데요. 이 과정은 두 개 다 뇌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차이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왼쪽 그림은 보게 되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바람의 속력이에요, 속력. 그럼 왼쪽의 그림은 고도에 따른 수평 방향의 바람의 풍속이 거의 일정할 때, 차이가 없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바람의 연재 분포에 따라서 강도 및 지속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면서, 첫 번째는 바람의 연재 분포가 서로 이제 풍속이 일정한 경우, 고도에 따른 풍속이 일정한 경우는 이제 왼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군 단계 해가지고요,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 있게 되고요. 이제 수증기가 공급되어서 적나라운이 발달하게 되고, 이 저군 단계에서는 이제 비나 뭐 번개, 천둥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숙 단계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저군이 이제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냐면 대륙권 계면 약 10km 이상까지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때는 빗방울이 낙하하면서 구름 내 하강 기류와 함께 강수가 나타난다. 즉 저군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이 상승 기류, 화살표 보이시죠? 상승 기류가 주를 이루게 되고, 성숙 단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하강 기류가 같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 요 소멸 단계를 보게 되면요, 소멸 단계는 이제 상승 기류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하강 기류가 우세해지면 이제 이때는 내유가 끝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강 기류가 내유 전반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구름 입자는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증발하면서 이제 비는 그치겠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도 오랜 시간 지속이 안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풍속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과정이죠. 자, 이때는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부분과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 요 뇌우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결국엔 공기가 이 수렴을 하면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면서부터 요 첫 번째 이제 그 고도에 따른 수평 바람의 풍속이 거의 일정한 경우와는 다르게 구분이 되면서 이제 강수 구역과 이제 상승 기류가 분리가 되면서 상승 기류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경우보다는 오른쪽이 더 뇌우가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면서 국지성 호우나 강풍 우박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일어나게 되고요. 어디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한랭전선이나 장마전선 부근에서 이런 형태의 뇌우가 발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평바람이 고도에 따른 수평바람의 풍속이 일정하냐 빨라지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짧게 끝나는 이 상승과 하강기를 같이 나타나면서 금방 끝나는데, 여기는 지금 상승과 하강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제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악기상은요, 국지성 호우가 되겠는데요. 국지성 말 그대로 이게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많은 비를 갖다가 국지성 호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우를 우리는 이제 국지성 호우 이렇게 하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이게 우리나라죠? 이게 우리나라고요. 구름인데 이제 이게 가시영상에서 가시영선 영역으로 찍은 건데,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울퉁 좀 더 튀어나와야죠, 그렇죠? 이 말인즉슨 거기 이제 구름이 더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대륙권 계면까지 발달을 했다, 구름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 호우가 집중 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공급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상층에서 공기가 빠르게 발산돼요. 자, 이게 상승하는 기류는요, 중심에 수렴을 하게 되겠죠.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는데, 여기 상층은 이제 발산하겠죠. 그러면 발산이 빨라지면 공기의 상승도 그만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하층에서도 공기들이 이제 모이는 것도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상승 기류를 유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뇌우 발달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폭설이 나오는데요. 폭설은 말 그대로 눈이 많이 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을 폭설 이렇게 부르는데요. 폭설이 나타나는 건 뭐 크게 세 가지 나와 있죠. 먼저 온대저기압에 의한 눈구름. 자, 온대저기압 요 앞에 지난번에 학습했던 부분, 온대저기압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을 동반하게 되는데, 온난전선의 전면에서 한랭의 후면에서 그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다음에 두 번째, 산악에서 생성된 구름. 산악에서 생성된 구름은, 자, 여기 두 번째 저기압성 기류가 있어요. 저기압성 기류는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죠. 회전해서 들어오면서, 자, 이게 태백산맥이 있겠죠. 태백산맥에 의해서 이 공기들이 들어오다가 상승을 하겠죠. 산을 넘어가게 되니까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눈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 자,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여 따뜻한 바다를 건너면서 변질되어 발생한 눈구름. 아까
아까 우리 처음에 질문에서 했던 이 내용 있죠? 한파를 일으킨 기단이 서해를 건너올 때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죠. 요 방향이 되겠죠.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면서 이 서해안 쪽에 폭설이 내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변질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서 많은 눈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풍과 우박인데요. 강풍은 초속 14m 이상의 풍속을 갖는 바람을 강풍 이렇게 부르고요. 강풍은 강한 온대 저기압의 영향이나 시베리아 고기압의 확장.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겨울철에 한파 올 때 있죠. 바람 많이 불 때. 그때. 그다음에 태풍 등. 이런 태풍 같은 경우도 이제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하겠죠. 다음에 우박이 있는데, 우박은 눈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상승 기류에서 영도가 있죠. 영도가 되면, 자, 여기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게 되면서 이 얼음 덩어리가 이제 자라게 된 거죠. 커지게 되죠. 성장을 하다가 이제 무거워지면 더 이상 이제 상승 하강을 못하고 무조건 하강을 하겠죠. 그게 이제 우박, 얼음 덩어리로 지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에 황사. 황사는 주로 알다시피 이제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하여 하늘 높이 올라간 모래먼지가 쌍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황사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황사는 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먼지는 건조한 토양에서 발달하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지구 온난화랑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황사는 점점 더 강해지는, 강력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황사 자체는 이 황사에 대한 기록은 듣기로 지금 삼국사기에도 아마 적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삼국시대 때도 황사에 대한 기록이 있긴 있어요. 즉, 이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개발하게 되면서 황사가 더 심해졌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황사가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제 황사 우리나라의 서쪽에서 위치한 곳에서 날아오게 되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대기 오염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사에 이제 그 유해한 중금속 이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황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이지만 우리 건강에 유의할 수 있죠. 그 이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리로스쿨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